와니코리아의 김정필 대표님과 이제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2부가 되니까 좀 편해지네요. 예. 네. 자, 2부는 한독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국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계신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제가 좀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한독에서 중국 사업,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네. 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됐는지, 네. 그 과정까지. 1부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제가 국내 영업 조직을 막 만들고 있었던 레드큐라는 제품이 예. 중국에서 2016년도에 갑자기 빵 뜹니다. 그 빵 뜬 이유는 중국에 있는 왕홍이라고 하죠. 왕홍들이 한국 방송 프로를 많이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왕홍이라면 일종의 인스타의 네, 인플루언서 같은 인플루언서. 그런 네. 오피니언 리더라고 예. 그 당시에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했었는데 예. 그런 친구들이 한국 방송을 중국 방송에 소개를 했는데 그때 그 게리 뷰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게리 뷰티에서 네, 게리 뷰티. 네, 네. 금요일 밤의 여왕이라는 그 가진 프로 그 꼭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우리 장신 개그우먼 그 친구가 누구죠? 키 크신 분 장도연 씨. 예. 장도연 씨가 금요일 밤 그런 술자리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필수템으로 레디큐 젤리를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젤리 형태로 돼 있어서 예. 핸드백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 제품을 노출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그 중국 왕홍이 중국 방송에다가 그걸 그 한국 방송을 풀었죠. 그러니까 중국에 계신 소비자들이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해주당이라고 해서 그 술을 해소해주는 예. 사탕이다. 그래서 그게 뜬 거예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뭐 소위 말하는 사실 요새 많이 쓰는 방송에 노출시켜서 PPL로 넣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장도연 씨가 자기 돈, 내돈내산이라고 그러죠. 본인 돈으로 사서 방송 프로에서 노출을 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 부산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네. 엄청나게 한독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주문 연락이네요. 주문이 오니까 한국에서 그 중국에 물건 대주시는 분들이 예. 한독으로 이제 막 연락을 하는 거죠. 그 물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리고 갑자기 올리브영에서 그때 그 당시 팔고 있었는데 올리브영에서 그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때 따이고나 예. 뭐 요커라든 이렇게 예. 오시면 그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쇼핑을 해서 가져가죠. 장사도 하고 예. 뭐 면세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건을 싹쓸이에 가져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리고 GS25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도매하시는 분도 난리가 나고 네.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제품 저희는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으니까 네. 막 쇼티지가 나고 회사도 난리가 나고 왜냐하면 그 수요 예측을 해서 이 정도만 만들어 있는데 그렇죠. 원료 공급이랑 다 이 있어야 정도 될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시장에 이만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 분들을 미팅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또 진인사가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터지면 그냥 그 임원들이 하거나 이런 아니 거죠.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순식간에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네. 100% 다 했네, 뭐 예, 120% 예. 했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미팅 3당 오는 게 수백 팀이었거든요. 정말 요청 오는 건 거의 1000팀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났어요. 대신에 죄송스럽지만 제가 갈 수는 없으니 네. 저희 회사로 와달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아침 9시부터 1시간 텀으로 그분들을 계속 만났어요. 자, 그러면 한독에 계실 때 네.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영업 본부장을 하셨네요. 영업팀장이었어요. 영업팀장. 네. 영업팀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빌딩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예. 영업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맡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만나는 것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 만날 때 그냥 건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1시간 동안 오늘 우리처럼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세상을 모르잖아요.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1시간 정도씩
그러니까 소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미팅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400팀이 넘는 팀을 만났어요. 근데 하루에 나한테 주어진 400팀이 시간이 몇 달 동안? 근 2달 가까이 두달 돼가지고 동안에 2달 조금 넘나요? 3달, 2-3달 동안 야, 그러면 네. 80일 동안 400팀이면 하루에 5팀이다. 그렇죠. 야, 네. 그게 하루에 뭐 쉽네 이렇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녹아나요. 예. 정말로 힘들고요. 그런데 되게 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상계가 숨어 있는데 보물이 넘치는 곳이 있는데 저는 40년 살 동안 몰랐던 세상이었던 네.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제가 한독에 와서 레디큐란 제품을 담당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분들을 모를 수 있었는데 네.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 1시간씩 혼을 다해서 상담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의 세상에 대해서 급속도로 과외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은 저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1시간 동안 저한테 가진 정보들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된 거네요. 그렇죠. 잘해보려고. 예. 잘해보려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주셨잖아요. 네. 회사까지 와주셨는데 감사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무슨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 특징이 또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들이 한 달에 1억도 넘게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장사로. 원래 중국 분들이 예. 부자들이 옷을 허름하게 대충 입지 근데 않습니까? 정말로 허름하게 입고 오시고 보통 저희는 어디 이제 본사 가면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정말 장사하던 옷 그대로 오세요. 그분들한테는 또 뭘 배웠냐면 실리주의를 배운 거죠. 제가. 아, 뭐가 중요해? 물론 제가 옛날에 노점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네, 네. 다시 한번 또 느낀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 외피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저는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하니까 제가 물론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7개 회사만 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제품을 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저한테 물건을 못 받으셨으면 이제 원한이 쌓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어쨌든 상담을 잘 하고 했더니 이분들이 나중에 다 제 자산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상계에 저는 제 네트워크가 예.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그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지금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얻은 자산으로 이제 나 독립할래라고 하신 건 시간이 꽤 있은 다음에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안다고 나 사업할래 이러진 못하잖아요. 네네.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독에서 어느 정도 한독에서도 잘 지냈거든요. 네. 몇 년? 만으로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세일즈 챔피언도 3번 했었고요. 예. 네. 전사 세일즈 챔피언도 하고 그리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제 자본소득도 계속 늘어나고 네. 있었고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예. 중국을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회사가 있었고 네. 그 회사에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게 좀 크게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0년, 21년 그쯤 되면서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예. 예, 그런 시기에 좀 큰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아주 큰 제안이었고 그분이 실제로도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조금 좀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또 저는 또 문명의 흐름 이런 걸 믿거든요. 예. 아, 내가 스스로 독립하지 않으니까 독립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제 개인 사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제안을 주셨던 분이 돈을 쓰긴 했지만 그게 결실을 맺지 않고 오히려 결실은 내 스스로 뭔가 해보자라는 쪽을 그런 쪽에 결실을 주셨네요. 네,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와니코리아가 중국의 어떤 사업, 아까 이제 SYBT라는 네네. 이제 업체도 네. 방송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단 CJ를 12년 다니고 한독을 7년을 다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메이커사, 예. 제조사들의 어떻게 보면 생리를 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불안해하는지에 있어요. 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포인트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투자를 하고 진출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지지? 예. 회사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샀는데 한가 치면 어떡하나? 뭐 그 비슷하긴 걱정이죠. 한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신 역량이 있지만 조직 안에 있으면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는 사실 신도 그렇죠. 신만 아시죠. 예. 네, 신만 아시는데 신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사실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되게 많이 한국으로 다시 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내에 중국은 되게 어려운 시장 그리고 잘못 진출하면 큰일 나는 시장 물론 시장은 크지만 그래서 그런 복잡한 그런 사실들이 막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핑 포인트로 잡은 건 뭐냐면 중국의 진출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해 주면서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아까 말한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마케팅하고 브랜딩 했으면 기업이라는 게 판매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SYBT라는 회사와 와니코리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SYBT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와니코리아가 실질적인 매출 영업을 담당하는 그래서 컨바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기 잘하는 것들을 나눠서 브랜딩 마케팅 잘하는 회사가 영업까지 잘한다? 이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SYBT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법인이네요? 네, 그 모체입니다. 모체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화교죠. 화교인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브랜딩 마케팅을 한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가서 브랜딩 마케팅 한다?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현지 사람들이 더 잘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는 말씀. 그래서 브랜딩과 마케팅은 현지 중국 한족 그게 회사. SYBT. 네. 그래서 브랜딩 마케팅을 하고 이 브랜딩 마케팅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국내사에 들어가서 직접 경쟁 비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들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딩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해외 진출하려고 할 때 마케팅 브랜딩 비딩을 하면 이런 걸 대행하는 업체들이 이제 그 경쟁 PT를 들어가서 저희도 똑같이 들어가서 PT를 하고 따내는데 저희들은 뾰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비슷해요. 브랜드 마케팅하면 현지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태국 업체랑 합니다라고 다 똑같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사실은 그 프로세스도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뾰족함을 저는 이 와니코리아를 통해서 완성시킨 거죠. 우리는 매출까지 KPI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브랜드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뭐 사람들 와서 클릭수, 뭐 유입수, 그리고 노출수,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 돈하고 관계되지 않는 약간 간접적인 것들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매출 목표라는 걸 넣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잠깐 네. 지금 SYBT는 결국은 한독에서 관계를 맺었던 중국 회사에서 찾아낸 중국 법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와니코리아는 한국에 세운 김 대표님이 직접 세운 회사. 처음에 세우신 분은 설립자는 따로 있으시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분을 받고 합류를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SYBT를 통해서 브랜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이라면 이렇게 하면 매출액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안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회사에. 자,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어느 업체에서 우리 걸 팔아줘 그렇다고 무조건 팔아주는 게 아니라 먼저 와니코리아에서 이게 중국에 통하겠다 안 통하겠다 먼저 사전 심사를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상품본부 MD가 돼서 저희 사실 저희도 물리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사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될 만한 제품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죠. 자, 그렇게 이게 보통 회사하고 많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경쟁 PT에 비딩을 해서 한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 이렇게 벌어드릴게 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상당히 근데 이걸 벌어드릴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을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은 이상 이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죠. 제품 소개도 받고 하지만
그래서 제 지론 중에 하나가 타석에 많이 서야 공을 많이 보고 공을 많이 봐야 배트를 휘두르고 예. 또 배트를 휘둘러야 공이 맞거든요. 그리고 공이 맞다가 안타가 나오고 예. 그 안타 중에 홈런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결국 제가 말한 진인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운이 좋아서 어떤 제품 훅 잡았더니 뜬다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은 회사를 만나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럼 그 제품을 가져와서 SYBT하고 우리 마니코리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시장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예.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약 거의 3년 정도 창업을 한 지 지났습니다. 네. 네. 3년 동안 이렇게 비딩해서 중국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 네.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거는 종근당 제품. 종근당이? 이걸 말해도 되나요? 예, 말아주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SIBT하고 와니코리아 통해서 종근당 락토핏을 락토핏, 했었고요. 근데 물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예. 그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사장님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디 부사장님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제품이 뜨면 그때부터는 사실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제품을 띄웠던 21년 2월까지 계약을 해서 초창기에 띄웠던 거 있고 이건 뭐 다 확인이 됩니다. 네, 저희 네. 수출탑도 다 받았고요. 네. 그게 네. 락토핏을 직접 가지고 중국에 띄우셨는데 매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첫 해는 많이 못했고요. 두 번째 100억 넘게 했습니다. 네. 그게 유산균 일종의 네.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제품으로 100억 한다는 얘기는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있다면 하나만 더. 그 뒤에 저희가 경남제약 경남제약. 제품을 마쳤고요. 종근당 유산균이 예. 잘려서 화가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서 키워놨더니 네, 네, 네. 나인탑 놈이 뺏어가서 우리가 네. 하겠다 이렇게 가져갔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좋아 그러면 종근당에 버금가는 회사 경남제약에서 네. 경남제약 유산균에서 그것도 저희가 한 50억 정도. 예. 그건 지금도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 그것도 역시 또 사장님 네, 농담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종근당 경남제약. 네. 네. 자, 이게 성공한 케이스도 네. 그리고 지금 실패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패한 것도 예,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실패한 거는 근데 말씀을 드리면 또 일단 실패한 게 있는데 네. 네. 제품명은 좀 이제 가려놓고 어떤 게 있었다. 아까 그 크게 투자해 주신다고 했던 예. 그 회장님 제품이 음, 그 제품은 안 됐는데 음, 그 제품의 경쟁 제품이 있었어요. 노르웨이 제품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시장을 연초에 열고 그 제품이 연말에 과실을 다 따갔죠. 아이고. 중국은 사실 매출이 10월, 11월, 12월 매출이 다 쌍스월 같은 거, 설날 쌍십절 뭐 그런 뭐 10, 예. 10, 10, 네. 11, 11, 12, 12 이런 것들의 매출이 70%가 나오거든요. 그때 알리바바 뭐 대규모 그렇죠. 판매하는 그때 네, 얘기하시는 그때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중국에서 저희가 제품을 맡으면 저희 6개월 동안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바이두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에 작업을 하듯이 예. 저희도 밑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쭉 진행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기대하셨던 회장님이 국내에서 너무 성공하셨었거든요. 거의 신화적인 성공을 하신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 수준에 저희가 못 미쳤던 거죠. 혹시 네. 깡통 음료 아닙니까 그거? 아니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깡통 음료 가능성이 있다. 밝힐 수 없고 네 어쨌든 그게 저희는 실패했지만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서 그 제품 경쟁사 노르웨이 제품이 중국 내에서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년째 1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중국에 이런 제품을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김 대표님께 연락 드리면 네네. 먼저 무조건 만나기보다는 일단 제품을 스크리닝을 하시겠죠? 이런 제품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면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 그럼요. 저는 타석 오래 많이 쓰는 거 좋아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은 2달 전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강의 내용이 제가 창의력 얘기했었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시행착오였지 않습니까? 네. 예. 시행착오 없이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죠. 네네. 네, 그 타석에 많이 쓴다는 얘기가 결국은 시행착오 많이 시도해본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막바지를 향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네.
누구나 다 중국에 사업을 하려고 해서 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중국에서 뭐 계셨던 분, 중국에 나름 뭐 관시가 있다는 분 이런 분들 있을 텐데 지금 나름대로 약 2, 3년 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잘 진입을 하고 계신데 그 잘 하고 계신 원인, 이유 이게 궁금합니다. 아, 이유요? 예. 제가 이거는 노점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자본소득 할 때부터 해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는 철칙 하나가 있는데 네. 잘 나눠야 됩니다. 잘 나눈다. 네. 그 얘기는 네.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좀 더 주려고 노력한다.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논의하고 논쟁을 해야 돼요. 사기 전에. 앞에 네. 앞에서 이제 나눈다는 얘기 제가 네. 잠깐 나는 이익을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 사람 역할 이걸 말씀하신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네. 이익을 나누는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서 예. 그 역할에 따라서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돼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흥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만난 날 형님 동생 되고 으쌰으쌰 되고 너 좋아 나 좋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좀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하자 그러면 막 시작부터 하세요. 물론 실행이 되게 중요하죠. 실행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렇죠. 잘 되면 내가 좀 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내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못 되면 쟤 때문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으로 딱 시작했다가 시작이 되면 그 일만 오롯이 생각하기도 저희가 가진 역량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따지고 꼼꼼하게 두고 어떻게 나눠 가질 것도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합의가 돼서 시작이 되면 일에만 집중하고 딴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네. 집중하는 회사는 무조건 성공하는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중국에서 갖고 있는 뭐 인적 자산이나 노하우 이런 게 있어서 성공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무엇인지 좀 살짝. 해보다 보니까요. 이제 이거는 그때 그 400팀을 2016년에 예. 400팀 넘게 미팅을 하면서 느낀 레디큐 건데요. 얘기입니다. 레디큐. 네. 그때 이제 깨달은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을 올카바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걸으시면 돼요. 네. 중국 올카바 절대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중국 중에 어디서 어떤 부분 그리고 유통 채널도 내가 다 잘해. 네, 일단 걸으시면 되고요. 나는 유통 채널 중에 어디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공산당 누가 연결돼 있어. 관시. 예. 아, 관시 중요한데요. 네. 중요한 거는요. 진짜 관시는 이런 처음에 인트로 할 때 밝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진짜 관시가 드러나게 돼 있지. 처음에 인트로 하는데 와서 이거는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절대 드러나길 원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정말 관시가 있는 분들은 나 누구 알아로 인트로를 안 해요. 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 요 두 가지 정도? 나머지는 해요. 네. 관시 중요하지만 네. 관시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앞부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노점상에서 직장에서 이 중국 사업까지 네. 이게 지금 진인사 대천명 했다는 것과 함께 네. 뭔가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요? 네, 말씀하신 뭐 성공의 포인트 이런 거요? 네, 네, 네. 성공의 포인트는 이거죠. 운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운명이 내가 극복하지 못할 운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극복이 사실 쉽진 않죠. 쉽진 네.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진인사를 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나한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진인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게 돼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예. 저는 이 말이
진짜로 작은 성공을 일부러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목표를 좀 작게라도 잡아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알고 있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렇죠. 네. 대화를 해보면 어디서 읽고 본 것과 자신이 이렇게 김 대표님처럼 직접 체험한 건 이게 듣는 사람의 이게 귀도 다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김 대표님이 어찌 보면 꼰대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 무조건 동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이제 노점상도 하셨고 직장인도 하시고 사업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잘 되는 분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결국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나도 사업할래. 지금은 내가 지금 대학을 안 가고 노점상을 하지만 나도 언젠가 사업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나온 얘기인데 너무 많이 나온 얘기고 너무 흔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 이상이 없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토기와 거북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주변에도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있거든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운을 인정을 해주시고 나는 내 운이 따로 있다라고 믿으시고 예. 있습니다. 예. 있거든요. 다만 절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예. 대신에 반드시 절실하고 절박하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영업의 신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거 저 오늘 샀는데 지금 이게 배송이 제가 원래 저 상승미소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제가 아직 읽질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 눈치가 없어서 아니. 그런데 상승미소님의 유튜브를 우리가 그 정독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독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그리고 뭘 하셔도 시간 때우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월급 도둑들이 있거든요. 예. 월급 루팡.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나 뭐 일 하나도 안 하는데 월급 받아. 아싸라비야. 그거 자기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어차피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돈이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을 임할 때 내가 진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해서 월급을 받은 친구랑 안 해서 월급 받은 친구랑 아마 미래가 다를 거고요. 제가 그 노점상을 했지만 네. 제가 그 과외 선생으로도 되게 구로구에서 유명했었거든요. 예. 제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과외를 했고 저한테 과외를 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빵점 받아도 된다. 네. 이건 제가 만듭니다. 빵점 받아도 돼. 대신에 네가 노력을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빵점 맞은 놈하고 아무것도 공부 안 해서 빵점 맞는 놈하고 분명히 인생이 다르다. 제가 제 과외하는 애들한테 항상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성적이 안 좋아도 제가 보기에 정말 공부를 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혼내지 말고 상을 주시라고. 예.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내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꼰대네요, 저. 예,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이 방송을 들은 혹시라도 젊은이들 쉽게 생각하시는 분, 인생 뭐 있어 한 방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송 내용이 기가 찰 내용이고 다만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방송은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요. 영업의 신 채널은 제가 김종필 대표님처럼 쉽게 간 분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해서 얻은 것들 그 안에서 스며서 나오는 통찰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분들 가능한 분들만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정말 요새 너무 부자 되고 싶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오직 하면 뭐 코인부터 시작 주식
웬만한 유튜브 보세요. 뭐 세 가지만 알면 100억 번다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알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 네. 참 어이없는 제목들 많은데 네. 그런 거 무시하고 젊은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씀 해주시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했거든요. 인생은 인디언 기후제입니다. 그 시소 이론인데. 네. 저는 인디언 기후제라고 예. 봅니다. 결국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후제를 지낸다. 이 얘기는 될 때까지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 꼰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테크 내가 시소 이론 많이 합니다. 내가 산 종목이 정말 망하지 않고 괜찮은 종목인데 시장이 안 봐줘서 안 오를 때 시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꼭대기에 있다가 반대편의 사람이 오면 내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버티면서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노력하면 된다. 그게 인디언 기후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끝맺으시려고 했는데 걱정돼서 네. 인디언 기후제인데 될 곳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민과 생각을 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인디언 기후제. 맞습니다. 예, 요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아무튼 네. 꼰대인 거 인증 마치고 네, 꼰대입니다. 그래도 자 네. 오늘 이게 길어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보시면 1, 2편 정말 큰 저는 교훈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희망과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니코리아의 김종필 대표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